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의 원도현입니다. 오늘은 삼복더위 한창인데요. 오늘은 여름에 맞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준비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육류 소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음식으로 돼지고기, 삼겹살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육류 소비가 늘고 식습관이 서구식으로 변화하면서 각종 성인병과 비만율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국민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점도 계속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돼지 사육농가나 유통업체들은 이 비용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비싼 가격에 이 소비를 해야 되는 어려움을 또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왜곡된 돼지고기 소비 실태를 짚어보고 대책은 없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나와주신 패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전주 김제 완주 축협 조합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유룡 전주 MBC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이승민 충림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황인호 전북대 동물자원공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이 삼겹살에 대한 토론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좀 시사토론에서는 많이 다루지 못했던 그런 주제들인데 그만큼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짚어보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일단 굉장히 금겹살이라고 부를 정도로 가격이 올라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국의 돼지고기 이 소비 실태가 너무 지나치게 삼겹살, 목살 이런 이제 고지방 부위에 집중돼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과 배경을 우리 한번 먼저 짚어보는데 유룡 기자님,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그동안 취재를 쭉 해오셨죠? 예. 예. 어떻게 저희 보셨습니까? 전주 MBC에서는 그동안 육식에 관한 3부작 시리즈를 통해서 한국의 고기 문화 꾸준히 이제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해 왔었습니다. 올해는 이제 창사 51주년을 맞아서 검은 삼겹살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돼지고기 문화를 조명을 해봤는데요. 예. 우리나라 하면은 이제 저녁에 회식 삼겹살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예. 먼저 그 삼겹살로 유명한 칠레하고 스페인, 헝가리 등 저희가 취재를 해봤거든요. 스페인의 한 도축장을 갔었는데요. 예. 돼지고기의 그 새빨간 살코기만을 이렇게 도려내서 고기로 쓸 뿐 기름진 뱃살 부분은 그냥 뒤로 내 던지더라고요. 예. 이렇게 폐기 처분하거나 아니면 질이 좀 좋은 것은 이제 화장품이나 왁스, 구두약 등의 재료로 쓰고 아니면 이제 말이나 개 고양이의 사료로 쓴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칠레와 헝가리에서는 식용유를 만드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 채소를 볶는 데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번 다큐멘터리 제목이 이제 검은 삼겹살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일본 수출로 남겨진 삼겹살을 먹었던 우리 이제 불행한 과거. 그리고 또 벤조피렌이나 PHA 같은 발암 물질이 나오는 것도 모르고 이제 불에 예. 태워 먹었던 우리의 이제 식습관. 그리고 해외에서는 100g에 400원짜리 가장 싼 고기를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비싸게 먹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 그리고 이제 삼겹살을 먹기 위해서 사육두수를 불필요하게 많이 늘려서 결국은 경제적, 환경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총체적으로 좀 이해를 해 보시라라는 뜻에서 예. 검은 삼겹살이라는 다큐를 제작하게 된 겁니다. 예, 그렇군요. 굉장히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삼겹살인데 뒤에 또 이런 숨겨진 얘기가 있어서 제가 좀 어쨌든 알고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황인호 교수님, 방금 이제 유 기자님 이야기대로 돼지고기 소비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좀 특별하게 좀 편중되어 있다 이렇게 삼겹살, 목살 이런 부분에 그런 지적인데 어떻게 이런 문제점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물론 문제점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요. 예. 문제점을 말하기 전에 우리나라 어떤 식문화에서 삼겹살 그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사실은 삼겹살은 조선실록에도 안 나오고 그 전에 고문에도 안 나온 근대 식품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에는 70년대, 80년대에 고도 성장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시기에 정말 삼겹살만한 그런 에너지원이 없었거든요. 예, 값싸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단계에서 이제 우리 문화에 지금 정착되어 온 근대 식품인데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는 약간 우리가 너무 많은 삼겹살을 편식하다 보니까 약간 걱정거리도 생기고 또 오해거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경제적인 국가적인 문제를 보면 삼겹살은 우리 조합장님도 계시지만 돼지 한 마리에서 약 목심과 한 30% 이내로 생산이 되는데 근데 가격은 전체 7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뜻은 뭐냐면 이제 한쪽 부위에 너무 비싸게 팔리고 있다. 그게 또 소비자들하고 연결돼 있다. 그 부분이고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우리가 돼지고기를 수입을 하는데 예. 돼지고기 수입량의 약 60%가 그런 삼겹살 부위에 있습니다. 물론 외국에서는 잘 소비되지 않는 부위이기 때문에. 또 하나 이제 삼겹살 하면 많은 분들이 첫 번째 떠오르는 약간 걱정거리가 있는데 혹시 지방을 너무 많이 먹지 않느냐 예. 하는 이제 그런 걱정거리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그렇게 고기를 많이 먹는 나라는 아닙니다. 이제 OECD가 보통 63kg를 평균으로 먹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한 51, 2kg 먹기 때문에 예. 약 80% 선에서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지만 삼겹살을 너무 많이 아침, 저녁, 뭐 점심 세 끼를 먹는 분들은 삼겹살에 지방 함량이 한 40% 정도 들어있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이제 그게 과도한 지방이 아닐까 그런 걱정하는 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돼지고기를 약 24kg 정도 먹거든요. 예. 물론 세계적으로 보면 많이 먹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탑 10 안에 드는 나라 중에 하나지만 고기를 전반적으로 많이 먹지 않고 또 이제 또 바람직한 게 우리나라 채소 소비량 1위입니다. 우리가 예. 190kg를 먹어요, 1년에. 그래서 이제 그 채소가 대부분 이제 삼겹살과 같이 소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채소가 이제 같이 먹음으로써 뭐 지방의 분해 흡수를 막고 또 지방을 체외로 배출하는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편식하지 않는 분들 외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걱정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아주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하나하나 그래도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승민 상무님께서도 지금 조금 의견을 들으셨는데 업계 쪽에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삼겹살에 편중되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네, 뭐 맞는 얘기입니다. 예, 예. 또 맛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 것은 예. 맛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그 식습관이 삼겹살로 이렇게 편중되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그 돼지고기는 특별히 그 7개 대부위로 나뉩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다 알고 있는 부위들입니다. 예. 안심, 등심, 목심, 그리고 앞다리, 뒷다리, 갈비, 마지막으로 삼겹살입니다. 예. 한 마리가 약 한 55kg 나오는데 그중에 삼겹살이 11kg, 딱 20% 나옵니다. 예. 근데 여기 너무 편중되다 보니까 품귀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수입육으로 그 시장을 대체하는 거고 나머지 저지방육, 예. 결국은 안심, 등심, 뒷다리는 재고로 남아서 냉동 보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팔리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 그 5월 말일자로 국내에 있는 그 탑 한 35위 업체들의 재고량을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 그게 약 10,000톤 됩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전국에 있는 재고량을 살펴보면 약 한 4만 5, 6천 톤. 이 정도 되면은 이게 돼지고기의 한 80만 두분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140만 두 이렇게 잡으면은 한 60, 70%에 해당되는 한 달 물량이 재고로 상시 보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 중에 한 60, 70% 정도, 60% 이상 되는 물량들이 그 저지방육 재고로 쌓여 있고 이게 결국은 돼지고기 유통업체의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조합장님, 그 실제 축산업에 이렇게 종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 지금 말씀 드리면서 아무래도 삼겹살의 문제 또 이렇게 소비의 불균형 말씀 들으셨는데 어떻게 지금 농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사실 가축 한 마리 한 마리를 자녀 키우는 심정으로 가축을 키웁니다. 예. 사실 자녀가 아프면 약국 가서 약 사 먹으라 그러지만 가축이 아프면 바로 가서 약을 지어다가 가축을 건강하게 키우는 그런 정성을 가지고 키워요. 그래서 생산된 이런 돼지가 뭐냐면 골고루 잘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아무래도 이제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예, 어렵게 힘들게 키웠는데 예. 좀 골고루 소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다시 유 기자님께 좀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이제 말씀 중에 삼겹살에 얽힌 이제 상당히 애환이 있다 이런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오래간 과거 예,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어떤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 과정에 한번 이 지나온 역사 과정들을 네. 한번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1970년대 우리나라 돼지 사육 두수는 100만 두 정도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2000년도 넘어서면서 1000만 두로 10배가량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우리 국내 수요가 있었던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일본 수출 물량이 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일본에서는 이제 돈가스를 많이 일찍부터 100년 전부터 먹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돈가스용 등심과 안심이 필요했고 또 햄용으로 뒷다리도 이제 가져갔었습니다. 왕궁 같은 곳에 이제 우후죽순 이제 돈사가 들어선 것도 이때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이 그렇게 저지방육을 가져갔기 때문에 국내에 남은 것은 돼지 뱃살 같은 기름기가 많은 부분이 결국은 남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이제 판매를 하기 위해서 결국 국내 시장에 이제 뿌리게 되죠. 그러면서 1990년대 중반에 3.3데이 마케팅이 시작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소주,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이런 이제 광고 문구도 이제 등장을 하면서 양돈업계가 삼겹살 소비에 이제 골몰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근데, 이렇게 이제 시작된 삼겹살이 결국은 국민 입맛을 잡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모자라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돼지를 잡으면은 10kg, 11kg 정도밖에 삼겹살이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 뒷다리를 구워 먹을 수는 없고 그건 기름기가 별로 없으니까 이미 구이 문화가 정착된 상황에서 굽기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 뱃살을 해외에서 대거 수입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연간 수입되는 물량이 20만 톤이거든요. 지금 적재된 물량이 한 8, 9만 톤 지금 된다고 그러는데 20만 톤을 해외에서 삼겹살을 들여오게 되고 당시 삼겹살 수입 가격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100g에 한 4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해외에서는 거의 이제 헐값에 이제 거래되는 동물성 지방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가격이 매우 쌉니다. 이런 것들을 대거 가져다가 저희가 이제 IMF 때 대거 프랜차이즈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골목골목 삼겹살 업체가 들어서게 되고 저희가 이제 구이에 빠져들게 되는 그런 이제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 참 어렵게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가 삼겹살이 시작된 음식이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시장의 왜곡을 가져오는 그런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김창수 수업장님, 이 해외에서 삼겹살들이 상당히 많이 수입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축산 현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우리 생산 농가 입장에서 봤을 때 수입 삼겹살이 많이 수입됨으로써 소비자들이 수입 삼겹살에 익숙해져서 국내산 이 한돈이 제대로 소비자들의 입맛에 이렇게 지금 많이 적응이 돼 있는데 수입 삼겹살로 그렇게 입맛이 적응이 되면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농가 입장에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농가의 경영의 어려움으로 이게 다가올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 농가에서는 상당히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수입 삼겹살이 들어와서 입맛을 바꿔버리면 국내 이 삼겹살에 대한 소비도 저하되고 또 다른 부위들은 또 다른 부위들은 안 팔리니까 문제가 되고 이런 상황이어서 고민이시겠습니다. 이승민 장모님, 이 문제를 이렇게 유통업계에서는 조금 더 심각한 문제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수입 삼겹살이 어느 정도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지는 통계적인 수치를 보면 너무나 심각한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수입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2013년, 14년, 15년 이 3개년 통계 자료를 보면 평균 한 40% 이상씩 급신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삼겹살이 아까 이제 의견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약 한 42%에서 45% 사이입니다. 그 정도의 물량이면은 어느 정도 양이냐면 국내에서 1년에 작년 2015년 생산된 삼겹살의 총량이 약 한 16만 5천 톤 이 정도 됩니다. 결국은 한 1,500만 두에 한 11kg씩 이렇게 계산하면 나오는 그런 수치인데 수입되는 양이 약 한 14만 8천 톤에서 15만 톤 사이. 그러면 자급률이 삼겹살 기준으로 53%밖에 안 됩니다. 물론 다른 부위까지 다 수입을 해서 전체 돼지고기 시장의 자급률은 70% 이상으로 아직은 안정적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겹살의 문제로만 보면 심각해진다는 얘기죠. 더더군다나 이 삼겹살이 싼 값에 들어오는 것이 관세 문제도 있습니다. FTA 체결이 되면서 다녀오셨던 칠레 같은 경우는 이미 2014년도에 무관세로 결정이 되어 있고 지금 또 많은 양의 수입이 되고 있는 캐나다 같은 경우도 19년도에 무관세가 적용이 될 거고 21년도에 엄청난 양이 들어오는 미국산과 EU산도 관세 철폐가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값싼 수입 고기들이 국내 식탁을 점유하게 될 거고 향후에 그 양은 점진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라고 봤을 때 국내 양돈업은 심각한 위기가 닥칠 거라고 험난한 그런 길들이 예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오히려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이런 그렇습니다. 걱정이신데요. 황인호 교수님, 아까 이제 잠깐 FTA 때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쨌든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정책적으로 뭔가 좀 정리는 해줘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삼겹살 소비 그 자체는 현재 문화이기 때문에 문화 자체를 정부에서 이제 관여할 수는 없고요. 근데 제도적으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을 크게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보는데 이제 국민 건강과 관련된 분야, 그 분야는 제가 후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생산 쪽에는 농축산식품부에서 지금 관여하고 있는 생산 쪽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그동안에 사실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비선호 부위라고 하는 저지방 부위를 뭐 고급 수제 햄, 소세지랄지 뭐 미트볼 형태로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연구 개발을 통해서 제품 생산도 많이 해왔지만 지금까지 그 지속되어 온 우리 문화에는 아직 정착을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간단히 접근해 볼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돼지고기 도체 등급 제도를 보면 등심을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등심 위주의 근내 지방도 뭐 육색, 보수력 그런 걸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장의 메인 스티어링 하는 것은 이제 목심하고 삼겹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등급 판정 요인에 물론 삼겹살이 약간 들어가 있지만 아주 약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중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등급 판정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수입육에 어떤 대응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고요. 예. 또 또 하나 이제 유통 규격. 아까 상무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7개 단계로 저희들이 7개 부위로 나눠서 유통을 하는데 이제 목심하고 삼겹살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위가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앞다리하고 목심을 붙여서 발골을 해서 유통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삼겹살과 등심을 붙여서 한다든가 그래서 뭐 5개 또는 4개로 해서 그런 부위를 같이 연합해서 하는 그런 유통 규격을 또 축산물 위생법에서 만든다면 그래도 좀이라도 뭐 그게 완전 해법은 안 되지만 좀이라도 예. 그런 부분에 접근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삼겹살 중심의 소비 시장이 주는 문제점이나 부작용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좀 첫 번째 저희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게 식습관이 바뀌면서 비만 문제 또는 여러 가지 성인병 이런 이제 국민 건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봤는데 유령 기자님 네. 역시 또 이 부분도 취재를 좀 해오셨죠? 네, 네. 예. 남태평양 피지 하면 이제 그 지상 낙원 뭐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고 있죠. 예. 모두들 뭐 건강하고 대자연 속에서 잘 살고 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는데 실제 가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화면이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13개 섬나라 가운데서 무려 9개 국가가 비만율 50%를 넘겨서 세계 10대 비만국에 올라 있었습니다. 당뇨병 인구가 30%가 넘고 각종 후유증이나 골절 등으로 이제 장애인이 늘어나서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원인으로 피지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저질 양뱃살을 지목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버터나 다름없을 정도로 엄청난 기름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호주나 뉴질랜드 같이 이 남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은 양을 키우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들은 1년 미만의 양은 램이라고 해서 식용으로 쓰지만은 그 이상이 키우는 양들은 털을 깎기 위해서 단연 키우는 양들은 머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 보면 이 머튼은 기름기가 굉장히 축적이 돼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 국내에서 팔로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고기들을 이제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로 이렇게 이른바 이제 퍼 넘겼던 건데요. 이런 고기들이 그 고기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던 이 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일찍부터 먹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게 고기인지 단백질인지 지방인지 구분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온 국민이 이렇게 질병을 앓고 많은 그런 이제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한국에 이걸 이제 접목시켜 얘기를 해본다면은 우리나라가 작년에 대장암 발병률 세계 1위 국가가 됐거든요. 예. 예. 서구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먹었을 때 걸리던 질병이 대장암이고 우리나라는 채소를 먹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위암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드라마틱하게 역전이 된 거예요. 그건 다름 아닌 삼겹살 같은 이 기름기 많은 고기. 결국 이제 장내 오래 체류하면서 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 또 불에 태워 먹기 때문에 그만큼 발암 물질에 노출된 이런 고기들을 먹다 보니까 결국 한국이 대장암 발병 1위가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의 고기 문화를 지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황희도 교수님, 그 방금 유 기자님께서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한국의 비만 관련한 성인병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육류 소비하고 영향이 상당히 밝혀진 바가 있는지요? 제가 OECD 통계를 보면 이제 아동 비만율은 상당히 우리나라가 좀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보고 되고 있는데 성인 비만율은 지금 OECD 평균이 18%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남녀 평균을 하면 5% 비만율이 있거든요. 또 반대로 저체중률도 있어요. 아세아 저체중률이 15%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우연치 않게 비만율하고 똑같은 5% 저체중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동 부분은 제외하고 일반적인 성인 부분은 뭐 우리가 지금 식욕과 직접 비만율을 관련시키기는 어렵고 또 비만율이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다. 그런 게 이제 자료에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 고기 소비가 비만율하고 직접 연관이 있느냐 그런 걸 직접 그런 임상 실험은 찾아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할 때 꼭 고기하고 비만율하고 직접 연관시키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의견이 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쉽게도 우리나라 이제 그 대장암 발병률이 뭐 1위를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고기하고 관련돼 있는지 식생활하고 관련돼 있는지 직접적으로 국내 자료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헌 조사를 해보면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메타 분석 기법이라 해가지고 대량 자료 분석 기법들이 굉장히 빨리 발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 결과들을 보면 직접 연관하기는 어렵다는 자료들이 대다수입니다. 물론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보고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걸 증명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고기도 많이 소비하지만 고기와 관련된 뭐 지금 뭐 알코올이랄지 담배랄지 다 이제 1급 발암물질로 그 정의가 된 또 우리 뭐 젓갈류랄지 다 1급 발암물질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우리나라의 어떤 생활 환경과도 일부 관련돼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 이제 비만과 또는 이런 발암과 관련된 자료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최근에 이제 농경연 농업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하루 3,000칼로리 에너지 소비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육류로부터 얻어지는 에너지 육류로 260칼로리 정도 돼서 한 8%, 8.7%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고기를 그렇게 대단히 많이 먹는 나라는 아니다. 오히려 지금 심각한 게 우리가 탄수화물로부터 얻어지는 에너지가 68%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설탕에 굉장히 심각하게 중독돼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예, 두 분의 의견이 약간 다르긴 한데. 그럼 제가 약간 이제 보충 그러시- 설명을 좀 예, 드린다면요. 예. 아까 말씀하셨던 아동 비만율 거기에 예. 저희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고기를 집중적으로 먹기 시작한 것이 최근에 한 10년, 20년입니다. 그렇죠. 예. 그 전에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뭐 날씬하시잖아요, 다들. 저희들이 이제 없어서 못 먹었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렇죠. 예. 먹기 시작했던 게 불과 이제 10년, 20년이고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뒤를 내다봤을 때 이 피해는 고스란히 젊은 사람들에 갑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식당에 가서 허리띠 끌어놓고 먹자. 예. 오늘만큼은 그냥 마음대로 먹어라라는 얘기가 나왔던 게 불과 10년 전 얘기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고기 먹는 게 길들여진 게 사실은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 세대들의 건강을 걱정해야 될 일이고요. 이게 뭐 비만이 바로 질병과 연관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저희들이 검은 삼겹살을 다뤘던 것은 이제는 단백질과 지방을 구분을 하자. 네. 우리가 이제 뭉뚱그려서 고기라고 얘기하지 말고 기름기에 대해서는 이제 경각심을 갖자라는 얘기니까 뭐 저는 이제 그런 얘기에 포커스를 좀 더 맞추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의 의견이 크게 다르다기보다는 이 앞으로의 이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우리의 고민의 어떤 지점들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의견으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저희가 채식 위주의 식생활에서 사실 40, 50대들은 뭐 고기를 1년에 한두 번 겨우 먹고 살았던 세대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 이제 아까 유 기자님 말씀대로 요즘의 어린 세대는 분명히 좀 다른 차원이지 않습니까? 육류 중심으로 식생활이 바뀌고 이런 상황이 건강에 안 좋다 이런 건데요. 이승민 상무님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고기를 안 먹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네. 예. 저희 나라가 이제 경제가 발전을 하고 소득이 증가하면서 그 곡물 위주의 식습관이 육류 위주의 식습관으로 이제 급변을 하게 됩니다. 1970년도에 비해서 그 곡물의 소비량이 한 50%로 급감을 한 상태이고 95년도에 저희 국민이 먹었던 1인당 식육 소비량이 약 한 27kg 정도였습니다. 그게 20년 만에 예. 45kg로 불과 한 60% 이상이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숫자는 앞에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육류를 주식으로 하고 있는 서구의 소비량에 비하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쪽 동남아 쪽에서 저희보다도 또 많이 먹는 곳이 일본이나 중국 쪽입니다. 한 10 내지 20% 정도 더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그 국민 건강에 이바지한 부분도 있는데 이게 너무 그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섭섭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최근에 환경 또 어떤 질병 또 국민 보건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다소 이 식육 소비량 증가하는 것이 우호적이지만 않다는 것은 저희 업계에서도 인정을 하는 사실입니다. 예, 아유, 저 어려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김창수 조업장님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은 지금 삼겹살, 목살에 편중되어 있는 식습관을요, 예. 조금 이렇게 다변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생산농가 입장에서 갖습니다. 요즘 최근 들어서 캠핑족들이 많이 늘어나세요. 그분들은 젊은 세대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삼겹살, 목살보다도 뒷다리살 이렇게 지방이 덜한 부위를 많이 예. 선호를 한대요. 아, 그래서 예. 그 소비 시장의 5%를 차지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텔레비 방송에 그 셰프 되시는 분들이 비선호 부위로 요리를 해서요. 그분들이 비선호 부위에 많이 이렇게 홍보를 해주셔서 예. 저는 그런 프로를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좀 이렇게 고마운 생각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유 기자님 한번 저희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돼지고기 하면 또 구제역 이야기를 또 안 빼먹을 수가 없지 네네. 않습니까? 예.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가 이제 건강과 경제를 두루 이제 살피는 눈 안목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게 뭐 건강에 좋냐 나쁘냐 비만하냐 마냐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잠깐 보시면은 예. 좀 충격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국내 한 대형 육가공 업체의 냉동 창고인데요. 저게 보시면은 다 저지방육입니다. 지금 시장에 나가지 못하고 냉동 창고에 잔뜩 쌓여 있는데요. 예, 산처럼 등심이나 쌓여 있군요. 예. 뒷다리 같은 부위입니다. 과거 일본에 수출을 했던 부위입니다. 이 돼지 한 마리를 도축하면 절반가량이 이런 저지방육인데요. 2000년에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수출길이 막혀 있습니다. 예. 이제 국내 소비자가 삼겹살만 찾다 보니까 이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정부가 이 때문에 이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라도 무리한 살처분에 계속해서 매달릴 수밖에 없고요. 올해 고창에서 이제 구제역 발생하면서 10,000마리를 퍼묻었고 20억 원의 직접 보상 비용이 들었고 전라북도가 연간 편성하고 있는 방역비가 300억 원입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규모가 되겠죠. 2000년 이후 지금까지 들어간 방역비, 보상비 이런 것들이 수조 원에 달합니다. 한국의 양돈업계가 그동안 저지방육은 일본에 수출하고 또 내수는 이제 삼겹살로 돈을 많이 벌어왔는데 네. 결국은 이런 대량 생산이 국내 이제 질병을 야기하고 그 질병이 수출길도 막아버리고요. 또 국내 내수적으로는 또 삼겹살만 먹기 때문에 뒷다리가 이런 저지방육이 적체되는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을 서둘러 하지 않으면은 건강뿐 아니라 경제가 지금 예. 망하게 생겼다. 바로 그런 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예. 황 교수님 좀 이렇게 어떻게 구제역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좀 정리하고 계십니까? 구제역 제가 이제 질병은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라 이걸 예. 자세히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런 품질 또는 생산 관련해서 가끔 토론회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의 좀 의견을 주요된 의견을 제가 짚어보면 또 최근에도 제가 그런 토론회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일단 물론 유 기자님 말씀이 일부는 상당히 저는 공감이 가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제 그 자체는 뭐 특정 품종이랄지 아니면 특정 환경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실제 야생동물에서도 구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환경에 직접 대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소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이걸 박멸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제 이게 만약 박멸할 수 있는 방법이 사양적인 방법이랄지 아니면 환경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걸 개선해서라도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두 분의 그 어떤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축사는 작물 같은 경우는 옆집이 망하면 내가 돈 버는데 축사는 옆집이 망하면 같이 망합니다. 예. 질병 때문에 이건 예. 다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마 접근해서 박멸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구제역 이후에 수출길이 막혀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삼겹살 값은 계속 오르고 그러면 삼겹살은 다시 수입해 들어오고 농가는 사실 이제 별로 이렇게 이 재미있는 없고 이런 악순환인데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과거 한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저희가 돼지 한 마리 하면 한 100근 이랬었습니다. 100근이면 한 90kg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게 일본으로 수출을
해서 외화를 벌어야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3대 수출 장려 품목이었습니다. 예. 인삼, 김치와 더불어서. 일본의 수출을 비싸게 하기 위해서 돼지의 체중을 더 키우고 사육두수를 늘리고 했던 것이지 삼겹살을 더 많이 먹기 위해서 했던 것은 그렇죠. 조금 앞뒤가 좀 바뀌지 않았는가 예.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말씀하셨던 삼겹살이 15kg는 아니고 11kg입니다. 예, 예, 예. 11kg인데 이 11kg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자급률이 53%이면 지금 국내 사육 두수 총 두수가 1,000만 두가 넘어서 한 1,030만 두 뭐 이 정도 됩니다. 그럼 자급률 53%면 100% 자급률을 하려면 그렇다고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2천만 두를 키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방법은 비선호 부위라고 얘기하는 이런 저지방육으로의 식습관을 좀 바꿔주는 것이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수급 밸런스를 맞추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수입 돈육이 계속 들어오게 되고 저희가 삼겹살 위주의 식문화가 바뀌지 않게 되면 결국은 우리나라의 양돈업은 쇠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안으로 제시를 할 만한 것들이 결국은 삼겹살을 대체할 수 있는 품목으로의 그런 식습관을 좀 바꿔주는 거. 그런 것들을 또 다방면에서 요리로 이렇게 개발을 한다거나 해서 소비자들이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삼겹살 기준으로 자급률이 53%이지 돼지고기 전체로 보면 아직은 70%이다. 예. 여기에 저희는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직은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 유 기자님 결국은 이런 삼겹살 가격 상승이 최종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사실 100g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돼지의 지육가 평균은 한 500~600원 정도 되는 게 현실입니다. 돼지 한 마리가 아무리 비싸도 50만 원 안쪽이거든요. 예. 그래서 쭉 이렇게 고기로 나눠봤을 때 그런데 실제 지금 드시고 계신 삼겹살이 3,000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올여름에 3,000원을 찍어서 참 어마어마한 가격을 기록을 했는데 그러면 한 5~6배 정도 비싼 가격에 지금 팔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저지방육이 냉동창고에 저렇게 적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거나 본전은 이제 뽑아야 되는 상황이고 예. 그러니까 잘 팔리는 목살과 삼겹살의 그 가격이 이제 얹혀지는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삼겹살 가격은 올라가고 저지방육은 또 이렇게 소비가 안 되고 국민들은 손해를 보시고. 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단기간에 되지는 어려운 일이고. 예, 저희가 지금 그 돼지고기 소비 방식의 좀 문화를 바꾸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이 국립축산과학원의 김윤석 농업연구사님을 제가 연결해서 좀 의견을 잠깐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김 연구사님, 저희가 지금 돼지고기 삼겹살에 대한 토론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삼겹살, 목살에 편중되어 있는 돼지고기 소비 패턴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이제 고민인데 대안을 혹시 제시해 준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 한 90% 이상의 소비자들이 이제 삼겹살과 목심 부위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가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들 부위 연간 생산량은 전체 돼지고기 생산량의 한 30%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예.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나머지 부위들은 소비가 처져 재고로 남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양돈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이렇게 삼겹살과 목심 부위를 선호하는 것은 고기를 구워서 먹는 우리나라 식문화에 적합하기 때문인데요. 바꿔서 말하면 나머지 고단백 저지방 부위들도 각각의 부위 특성에 알맞은 활용법만 있다면 새로운 소비가 생겨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침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 소비 패턴을 바꿀 수 있는 적절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오늘 패널도 비슷한 의견들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돼지고기 소비의 다양화를 위해서 업계와 축산농가도 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돼지고기는 이제 구이용에 적합하게 길러지고 가공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비자가 다양한 부위를 고르게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업계와 학계 등에서는 그간 잘 소비하지 않았던 부위들, 저지방 고단백 부위들의 소비 방법을 개발하고 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 트렌드를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가에서는 여러 가지 소비 형태에 적합한 돼지를 생산하여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렇군요. 예, 김윤성 연구사님 오늘 이렇게 저희가 돼지고기 삼겹살에 대한 얘기 토론했는데 예, 전화로 네네. 좋은 의견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조리 방법이라든가 또는 이제 농가에서 다양한 노력을 해서 좀 다양한 소비 방법들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승민 상무님 업계에서도 좀 노력이 필요한데 이런 저지방육을 활용한 상품 개발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필요합니다. 예,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좀 시각을 바꿔서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면 예. 쇠고기는 어떤 부위를 가장 맛있게 드십니까? 등심입니다. 등심. 구이용으로 예, 최고입니다. 예. 그리고 뒷다리살도 이게 그 생육이라고 해서 육회로 예. 이렇게 해서 예. 좀 많이 또 드십니다. 근데 유독 돼지고기는 등심과 뒷다리살이 뭐 비선호 부위로 쳐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게 어떤 차이에서 이렇게 될까를 고민을 해보면 이게 그 학술적으로도 검증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사료하고 사육 기간에 달려 있습니다. 예. 결국은 돼지고기를 빨리 키워서 경제성을 크게 하기 위해서 단기 속성을 시키는 그런 고열량 사료를 이렇게 가둬놓고 먹이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취재하셨던 대로 서구에서는 돼지고기를 풀어놓고 뭐 겨울을 2번 날 정도로 예. 그럼 한 18개월에서 20개월까지도 이렇게 돼지를 키우면서 200kg 이상 자연 친환경적인 그런 동물 복지가 접목이 되어 있는 그런 사육 방식을 택하게 되면 돼지고기 등심에도 마블링이 형성이 되리라고 보는 겁니다. 예.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삼겹살의 구입을 좀 대체할 수 있고 수입 양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또 그 업계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70년대만 하더라도 이렇게 구이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주로 수육, 보쌈 그렇죠. 이런 식문화가 예. 보편적이었죠. 건강지향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2000년대 초에 건강과 이 식육 문화를 좀 개선해보고자 캠페인이 잠깐 있었습니다. 아주 붐이 잠깐 일었었는데 그때 그 우리 고장에 되어 있는 이런 장수마을, 장수군 그리고 일본의 오키나와 장수촌을 방문을 해서 공통점이 뭔가를 찾았더니 저지방 고단백 부위를 삶아서 먹는 그런 식문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국의 공통점이 그거라면은 과거에 우리가 많이 먹었던 그런 이런 보쌈 문화가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일회성 캠페인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업계나 또 정부 차원에서도 좀 지속적으로 이런 식육계 그런 소비 패턴을 좀 바꿔가는 노력을 하고 저희 업계에서는 또 이렇게 그 잘 만들어진 그 고급 돼지고기를 또 수출을 재개해서 예. 우리 양도원의 구조를 선순환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도 꼭 필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출이 빨리 재개되는 게 네, 이제 네.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 유령 기자님, 저희가 이제 토론을 마무리해가면서 좀 듣고 싶은 말씀이 이게 아무래도 이 돼지고기 소비 방식에 대한 대안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사례를 좀 보셨을 텐데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스페인에는 돼지는 발굽만 빼고 모든 것을 다 먹는다라는 그런 예.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이제 음식 문화를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등심 같은 경우에는 돈가스죠. 예. 순위채를 해서 먹게 되고요. 그다음에 안심도 스테이크로 해서 고가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족발은 이제 슈바인삭센이라고 부르는데요. 관절 하나를 통째로 삶아 먹기 때문에 그 소비되는 양이 엄청납니다. 예. 또 뒷다리가 가장 그 문제가 되는 부위인데 스페인에서는 하몬이라고 해서요. 예, 2년 동안 숙성해서 건조해서 먹게 되는데 이게 생고기로 판매했을 때보다 5배, 10배가량 더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있거든요. 또 이제 스페인에서는 이제 마탄자라고 해서 도축 축제가 있어요. 예. 농촌에 가서 도축을 하는 과거 이제 마당에서 도축하던 모습을 구경을 하고 또 그 옆에 농가 레스토랑에서 저렇게 식사를 예, 하게 되는데요. 22가지 요리를 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위를 다 해 먹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가장 경제적으로 가장 값어치를 끌어올리고 그렇게 해서 농촌도 살고 요리사도 대우받고 그리고 관광객도 즐거운. 저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그런 6차 산업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예. 해봐요. 그리고 이제 이 돼지 같은 경우에는 그 혈액을 가지고 뭐 헤파린과 같은 그런 의약품도 또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미 그런 것들이 이미 다 보편화돼 있고 돼지의 값어치에 대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서야 접근을 좀 하고 있는데 다시 좀 생각을 바꿔서 돼지는 삼겹살이 전부다. 이게 아니라 돼지를 활용할 수 있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유 기자님의 열정이 이렇게 오늘 토론에서 느껴지는데요. 예, 오늘 이제 저희가 삼겹살에 대한 토론을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말씀으로 못하신 말씀이나 또 당부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황인호 교수님부터 마무리 네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그 국민영양관리법이랄지 국민건강정진법 또는 식생활 지원법 같은 데는 국민들이 어떻게 뭘 먹어야 되는지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하게 돼 있어요. 예. 하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수산식품 고기에 대한 그런 교육을 한 대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또는 이런 협회에서 할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국민들이 편안히 마음 놓고 고기를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승민 상무님도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외국과 우리나라의 이런 식문화 또 이 고기를 대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외국은 요리라는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훈연도 하고 자연 발효도 시키고 뭐 굽고 또 마지막에는 그 소스를 첨가해서 아주 풍미를 즐기는 그런 요리 문화인데 저희는 그냥 빨리빨리 그냥 이렇게 구워서 입에 넣고자 하는 아직 그런 경제 발전 단계의 습성이 좀 남아있지 않은가. 그래서 저희도 좀 가족과 대화하면서 맛을 즐기는 이런 문화로 조금씩 바꿔간다라면 다양한 부위로의 그런 요리가 개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해파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노력을 일각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값싸게 들어오는 이런 의약품 원료들을 국내에서도 생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이 돼지고기 혈액이나 장기류를 이용을 해서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돈 산업이 꼭 그 식육을 공급하는 단백질을 공급하는 이런 그 원천 사업뿐만이 아니라 미래에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의학적으로 뭐 인공장기를 생산할 수 있는 부분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얼마든지 가능성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축산이나 양돈업을 이렇게 좀 등한시하는 그런 시각보다는 저희가 공동으로 이렇게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각으로 또 냉철하게 좀 봐주시고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지적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영 기자님 마무리 말씀. 대한민국의 그 지금 사육두 수가 연중 1,000만 두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유럽으로 치면은 프랑스가 한 1,300만 두 되고요. 네덜란드가 1,200만 두, 덴마크도 한 1,200만 두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거기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그 나라들은 해외로 수출하고 또 내수하고 이렇게 시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1,200만 두 가까운 돼지 사육두 수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 1,000만 두를 키운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1,000만 두가 모자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뱃살만 떼어서 먹으니까요. 예. 그래서 2,000만 두 키워야 되느냐, 3,000만 두 키워야 되느냐 그런 고민이 있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 저지방육을 활용해서 통소비를 하고 그것이 또 국가의 국토 환경을 또 살리는 길이고 농촌도 살 수 있다라는 쪽으로 이제 인식의 전환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지역 사회가 부강해지는 또 길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 수업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돼지 고기 생산이 쌀 다음으로 농업 생산 분야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 돼지를 키우는 양돈 농가 입장에서 뭐냐면 국민들의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산업의 일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또 저희들이 애지중지 사랑으로 정성으로 키운 돼지고기들이 특정 부위뿐만이 아니라 골고루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돼지고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좀 색다른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돼지고기 실태와 문제점을 제가 짚어봤는데요. 오늘 토론을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돼지고기 문제가 단순한 이 식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다. 그리고 상당히 역사적인 과정들을 거쳐왔다.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해보게 됩니다. 특히 전라북도처럼 양돈 농가의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지역사회가 변화하고 또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아닐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저희가 오늘 시정일관 했던 이야기는 삼겹살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삼겹살이 너무 돼지고기 소비에서 편중돼 있고 이게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가져올 수 있겠다. 국민 건강이나 또는 지역경제에 여러 가지 문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다양성의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 사회 구조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삼겹살 문제에서도 다양성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삼겹살을 먹으면서 이 삼겹살이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어떻게 우리가 소비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조금 지혜를 모아보고 같이 노력해보고 또 문화를 바꿔나가는 그런 자그마한 토론 이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패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